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시 한번 바이든 이후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이 확실시된 상황인데요. 이제 전 세계는 다시 트럼프의 논리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외교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번 트럼프 집권 위기는 엄청난 변화와 파격 가운데 시작될 걸로 예측되는데, 전문가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고 했습니다. 당장 러시아 전쟁이 휴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미군이 더 이상 군 자원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며, 트럼프 대통령 시절 나는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푸틴을 막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후보자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24시간 내로 우크라 전쟁은 종료된다라면서 그는 전쟁을 곧바로 동결시킬 것이라 했는데요.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의 이런 발언 때문에 러시아 본토로 쳐들어갔고 우크라이나 영토 손실분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직전까지 모험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가장 주목받는 나라로 한국을 뽑았는데요. 오늘은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와 관련해 한국과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 국무부가 가진 의견을 정반대로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는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커녕 전술핵 재배치조차 필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미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서 현재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는 전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며 오직 북한의 핵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변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한국이 제시한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즉시 철수할 것이며, 그 뒤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본인의 동맹 개념을 훨씬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많은 분담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분담금 협정안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협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6년 우리가 내야 할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이며 2030년까지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유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불거질 분담금 논란을 종결지으려는 선행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것을 미리 대비해야만 하기에 당장 집권한다면 많은 규모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할 것이 뻔한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은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방위비 분담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상한선마저 없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분담금 타결로 가장 중요한 점이 분담금의 상한선을 재도입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연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 대신 CPI 증가율로 연동했는데, 이번 협정 타결로 한국은 2026년 1조 5,192억 원을 시작으로 CPI 증가율에 따라 매년 약 300억에서 320억 원 정도씩 분담금을 인상하게 되며, 이는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 GDP 대비 3%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폴란드와 미국, 그리스 등 소수에 불과한데,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의 기준을 현재 GDP 대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후 정말 나토 회원국들의 3%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나토 회원국들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특히 방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맨이었던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를 원하는 맥락과 일치합니다.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해 트럼프가 너무 경제적인 이익에만 집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 정계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만 의존하며 나토 회원국이 책임져야 할 국방비 지출은 소홀히 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나토 회원국들은 스스로 GDP 대비 2% 정도의 국방비를 편성한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어서 미국이 나토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긴 한데요. 문제는 불똥이 대한민국에도 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제시한 3%는 대한민국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48%, 2023년에 2.7%였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매우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대만과 같은 나라에 비한다면 전쟁이라는 위험 요소에 가장 대비가 잘 된 국가로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국방비는 우리 군에 투자하는 것이니 아깝지 않은 돈이지만 방위비 분담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방위비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데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은 양국의 필요성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임대했으면서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데요. 트럼프 집권기에 트럼프는 한국에 50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9천억 원 정도의 방위비를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것인데요. 이런 발언은 현실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지 및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체계는 한미 양국 간의 복잡한 협상과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동맹국들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분담금으로만 수조 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요. 만약 100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 증액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GDP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이는 국방비 외에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독재자들과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군사동맹이 자칫 속빈 강정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은 동맹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결국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서두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나왔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신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했지만 결국 전면전이 아닌 간접적인 무기 지원만을 하고 있고 사실상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이 침공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이 아닌 우크라에 먼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한국이 더 빨리 받기로 되어 있는 무기들을 전장인 우크라이나로 먼저 보낸다는 뜻인데요.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맹과의 약속을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는 의문을 갖게 했는데 심지어 동맹을 중요시한다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이든보다 훨씬 더 과격한 성향을 가진 트럼프라면 이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게 주된 의견인데요. 또한 싱크탱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한반도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는 한국의 핵분열 물질의 포기나 1세대 핵무기 폐기 등을 제안하며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고 김정은이 이를 수락하면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의 발판으로 만들 요령입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등에서 일어날 뻔한 일인데 미국 참모들이 1세대 핵폐기 수준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했으며 강력히 반대 회담이 결렬됐지만 트럼프는 이번 임기 동안 김정은과 이루지 못한 중요한 담판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2세대, 3세대 핵무기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자연스럽게 한국 역시 핵무장을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논리로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핵을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실상 증명을 마친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수개월 내에 핵탄두 수천 개를 비롯한 핵무기 준비까지 마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국의 국보를 유출시키지 않는다면 옳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미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격할 빌미가 되거나 한국이 그들을 도발할 수 있으며 국제전 혹은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오히려 그 자체로 전쟁 억제가 된다고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권으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현무와 같은 미사일이 수천 발 포진해 있으며
한국에 어떠한 무력 시위를 할 경우에 곧바로 이에 응징할 능력이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즉, 핵무기만 더해진다면 한국의 군사력은 주변국에서 한국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미국에서는 한국 때문에 주변국들의 핵무장이 퍼져 나갈까봐 우려하고 있다는데, 주변국인 일본이나 대만도 핵무장을 허락해 달라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핵무장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핵 도미노 현상은 핵 확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일본은 절대 주일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막대한 주일 미군의 주둔비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이렇게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고 있다라며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을 반드시 거액으로 받아내 아시아 태평양 최종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며, 그로 인해 한국의 주변국에서는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